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직업정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정보론 꽃밭입니다. 꽃밭. 점수 맞기 제일 좋은 과목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포인트만 찍으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요, 진짜 정말 재수 없다. 자, 재수 빵으로 없다라고 해도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 직업정보론입니다. 사실 100점 맞을까 봐 사실 걱정돼요. 100점 맞으면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41번 가보시죠.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의 적성 요인과 하위검사의 연결로 틀린 것은 교수님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건 처음 출제가 됐어요. 처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처음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문제예요. 당황하셨어요? 또 겁나요. 이 겁나는 게 문제예요. 겁 한 개도 안 나요. 이 왜 안 나냐면요. 공평한 문제예요. 처음 나왔다는 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면 틀려주는 게 예예요. 감히 왜 맞추려고 그래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주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왜? 나머지는 쉽거든요. 너무 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출제자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틀려주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똑같은 문제예요. 공평합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공평한 문제를 왜 나만 걱정해요? 즉 걱정하는 사람이 바보 천체예요. 왜 걱정을 해요? 똑같은 입장인데. 걱정 안 하는 거, 틀리라고 했어? 그래, 찍으면 되지. 이렇게 가야 돼요. 걱정하는 사람이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바보 천치다. 걱정할 필요 없다. 똑같은 문제다. 근데 여기서 잠깐 김덕희 팁이 있죠. 직업정보론 처음 나온 문제는 무조건 몇 번 찍어라? 4번 찍어라. 제가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정보론 법규는 처음 나온 문제 무조건 4번 찍어라. 4번 찍으면 아름답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찍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데 진짜 100점 말까지 걱정됩니다. 맞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근데 또 나올 수 있죠. 사물지각력 조각 적성은 능력이에요. 직업적성 검사. 능력 검사의 적성 요인과 하위 요인은요. 여러분 50개도 넘어요. 외울 게. 50개도 넘어. 이 한 문제 갖고 50개도 넘는 걸 외웠다. 진짜 조진스키 게트레입니다. 50개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봐서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강의는요. 이거 다 외우라고 그래요. 이거 절대로 외우면 안 돼요. 왜? 똑같이 나와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응용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응용 문제 나와봤자 여기서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각 맞추기 검사, 그림 맞추기 검사, 조군의 조구. 조구는요, 사물지각령이 아니라 뭘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는 공간에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추기,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는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는 공간 지각력이에요.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서만 나와요. 즉,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기는 공간 지각력이다. 사물 지각력이 아니다. 사물 지각력은 사물 지각력 검사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사물 지각력 검사, 사물력 지각력은 사물 지각력 검사이다. 조각 맞추기 검사와 그림 맞추기 검사는 공간 지각력을 물어보는 검사다. 끝! 더 가면 안 돼요. 얘 다 버려야 돼요. 교수님 혹시 2차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2차 안 나와요. 패치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신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신출 문제는 틀리라고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맞출 필요 없다. 무조건 그냥 4번 찍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공평한 문제다. 이런 걸로 심장이 벌렁벌렁 긴장하는 사람이 바보 천치고 뭐하러 걱정해요. 불안지옥, 불신지옥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도 공부입니다. 41번 해결됐고요. 42번 갑니다. 한국직업사전. 이거 뭐 기본이죠. 작업 강도 아가보 히마. 아가보 히마.
아기 보는 건 정말 힘들다.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4, 8, 10, 20, 40 이상이다. 그래서 보통은 10, 20이네요. 10, 맥시멈 20, 미니멈 10 나왔으니까 보통 작업이다. 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문제죠. 43 갑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 상세 정보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워크넷 당연히 상식이죠.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때 연령, 채용인데 뭐 10대 채용 따로 있고 20대 채용 따로 있고 30대 채용 따로 있고 40대 채용 따로 있고 50대 채용 따로 있고 이거 구분할 수 없잖아요. 상식이죠. 아, 연령별로 구분할 수 없다. 연령별 채용 검색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상식입니다. 이 문항 문제입니다. 또 다시 갑니다. 이런 거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조진스키. 이런 거 외우면 뭐예요? 게토레이. 버리는 것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분 성격 고쳐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 쭉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상식이죠. 기업을 경영한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안을 제시해요. 왜? 경영 잘하도록. 이거 하는 걸 뭐라고요?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죠. 기업의 당면한 기업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 기업에 대한 전문가, 기업 경영 컨설턴트 상식이죠. 교수님, 저는 또 환경영역 평권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 이런 거 궁금한 사람 이 병렬평 45번 갑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9,110원입니다. 2022년에 나오는 거죠. 2022년 지났으면요. 별로 문제의 효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 지났다 그러면 이거 안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2025년도에 시험을 본다. 그럼 2025년도 최저임금을 봐야 돼요. 여기서 잠깐 또 재수가 겁나게 없는 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2022년도인데 느닷없이 2021년도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허를 찌르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연도 2022년도 9,160원. 근데 2022년도 시험이 좀 찝찝하다. 그러면 2021년도 전년도까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넘어갔다. 2023년이다. 그러면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내 강의할 때 제일 심한 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잔소리가 저도 보기에 나와요. 또 2023년도 뒤, 2025년도 뒤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니 되옵니다. 46번 갑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나옵니다. 국민 내일 배움 구화도 뭐 사립교원, 군용 이런 건 다 기본이죠.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요. 만 75세까지 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넘어가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안 됩니다. 다시 갑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만 75세 이상이 넘어가면 발급이 안 된다. 그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 65세는 가능하죠. 왜? 만 75세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포인트 잡고요. 47번 가보시죠.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고서 인문학 상식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시 연령, 구직할 때 연령, 학력, 구직을 하는 거예요. 몇 살이죠? 말할 수 없어요. 개인 정보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취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연령, 학력 이런 걸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웃기지 마라. 제한적으로 제공하면 영원히 백수백조가 된다. 제공을 다 해야 취업이 되겠죠. 상식이죠. 다시 또 갑니다. 여기서 이런 건 건너뛰어야 됩니다. 읽지도 마세요. 또 이런 거 출처하면서 직업정보는 정부 부처 별표, 정부 투자 출연기관 별표, 단체 비표. 이거 진짜 미친 공부 봐요. 이런 미친 공부를 강의하는 곳도 있어요. 진짜로.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틀어서 미친 늪이죠. 미친 늪. 우리는 미친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불신지옥, 불안지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지혜다. 버리는 것이 자유다. 그렇습니다. 48번으로 가보시죠. 질문지를 사용하는 면접조사. 질문지 이제 대면이죠. 면대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개방형 질문은 그냥 면대면이에요.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거 개방형입니다.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하는데 자유롭게 대답하는 거, 자유롭게 물어보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걸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김덕기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어요. 개방령. 김덕기 교수는 정말 쪽집게로 잘 찍어줘요. 너무너무 멋진 훌륭한 교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잡볶고 하는 그 맛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김덕기 교수는 쪽집게 교수이며 강의를 잘한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약하면 안 됩니다. 해석 요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한다. 해석 요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49번 갑니다. 워크넷 제공하는 학과 정보 사회계열입니다. 사회계열도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공부 거꾸로 해야 돼요. 문헌정보학과입니다. 문헌은 뭐예요? 인문학. 사회계열은 아니죠. 인문학. 그럼 뭐예요? 인문계열이죠. 지가 다 써 있잖아요. 다시 갑니다. 문헌은 앞에 뭐예요? 문자 들어가니까 뭐예요? 무슨 계열이에요? 인문계열. 이거 시험에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인문계열에 해당되는 것은 답이 문헌정보학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이다. 답 나왔죠? 50번 가보시죠. 2022년도 신규 정규 2022년이니까 정밀화학기사네요. 근데 2022년 지났죠? 그럼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폐지기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자유가 차. 또 방제기사는 몇 년도고, 덕재수는 몇 년도고, 가구제 몇 년, 정말 이런 거 외우면 정말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 18단 엽차기가 됩니다. 이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2022년 지났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폐기 처분하라. 그렇습니다. 51번으로 가보시죠.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기준 나왔네요. 검정 기준 나오면 우리 진짜 땡 잡았죠. 그냥 여러분 핵심 키워드와 답이 찌찌봉 돼야 돼요. 고도 나오면 뭐예요? 고도 나오면 기술사구나. 공학 나오면 기사죠. 공학 나오면 산업기사 기초이론 플러스 숙련 기능 나오면 산업기사. 그냥 숙련 기능만 나오면 최상급 숙련 기능이 나오면 기능장이고 그냥 숙련 기능이 나오면 기능사고 이런 것만 여러분 구분하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52번 가보시죠. 직업정보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지만 인문학 문제예요. 우연히 획득되거나 우연히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첫사랑 그 남자를 만나는데 첫사랑 그 남자를 갑자기 또 리듬이 생각이 안 나네요. 리듬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답만 맞추면 됩니다.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출처가 불분명하대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직업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웃기지 마라. 의심해 봐야 된다. 왜?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명하니까. 이 문학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53번으로 가보시죠. 다음은 표준. 이건 애매하지만 애매한 것도 아니죠. 쉬운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1타 2피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중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한 문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액입니다. 두 문제 맞췄죠. 산출액이다. 1타 2피다. 54번 가보시죠. 분야별 고용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것도 많이 헷갈려해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자꾸 외우고 싶거든요.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실업 크레딧이 뭔지 얘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국민연금이죠. 실업자가 됐는데 실업자가 돼서 고용보험을 받잖아요.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동안에 국가에서 이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최대 75, 이거 계속 바뀌어요, 법령이. 최대 75%까지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고 복지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실업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을 포함을 시켜주는 제도. 이걸 실업
크레딧 지원 제도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복지 제도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 실업 크레딧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도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고용보험을 4대 실업급여를 타먹을 때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최대 70%까지 나라에서 대주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 편입을 시켜준다. 이게 뭐예요? 실업 크레딧이다. 55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또 거꾸로 청개구리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일자리 창출 정책 1번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죠. 55번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교수님 어떻게 할지 내 얘기인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직공부 카페에 자수하십시오. 교수님 저예요. 교수님 강의 듣고 오늘부터 here and now 지금부터 성격 고치겠습니다. 차수해서 광명 찾자. 지금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목적지는 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하면 아주 만사 형통이 됩니다. 55번 갑니다. 이 직업분류 원칙,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이죠.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포괄성의 원칙과 하나는 두 가지는 배타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2차에 잘 나옵니다. 2차에서 기본적인 틀 잡고요. 여기서는 큰 틀로 직업분류의 일반적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포괄성, 모든 직무는 다 직업으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포괄성. 또 모든 동일한 직업 단위의 직무를 다 직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배타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동일한 직업 단위의 중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가 됐대요. 그럼 어디에 어긋나는 거예요? 배타성에 어긋나는 거죠. 배타성이다라고 보고요. 56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것은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 나오기 때문에요. 처음 나온 문제 또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응용 문제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차 개정 내용이 시험 문제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부연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는 건 같이 넘어가고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건 여러분께 같이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서로 찌찌뽕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노래도 박자가 맞아야 돼. 재밌고 듣기가 좋습니다. 4분의 4박자 내지 4분의 3박자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 짜잔 짠짠 짠 이렇게 아름답게 박자가 나와야 돼요. 박자를 맞추면서 꿍짝꿍짝 찌찌뽕 해나가야 됩니다. 주요 개정으로 틀린 것은요. 틀린 거 먼저 보게 되면요.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은 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큽니다. 사진 장비 및 기타 공학기기 제조업보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커요. 그러니까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 이동했어요. 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고요.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응용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채소 작물 재배업은 마늘, 달기가 아니라 딸기입니다. 달기가 뭐예요? 오타예요. 딸기예요.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으로 포함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시고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 표준 산업분류에 맞춰 수리업에서 제조업종 중분류에 신설하였다. 중분류에 신설했구나 라고 보고요.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해면은 해수면입니다. 수산 종면은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 이것도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면은 수산 종자로, 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중분류로 신설하였다. 요거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여러분 것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외울 건 같이 외우고 버릴 건 같이 버리고 57번으로 가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개정 내용 적용 원칙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즘 신출로요.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활동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죠. 그러면 답은 뭐냐면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에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활동이니까 장비 수리업.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시 갈게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 활동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인 및 소비용 수리업이 아니라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한 곡지 빡 잡으시고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경영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왔죠.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주된 활동이다. 생산 활동이 아니라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산업은 주된 활동, 직업은 생산 활동. 포인트 잡으시고요. 공식적인 생산물과 비공식적인 생산물, 합법적인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음. 달리 분류하지 않음. 똑같이 분류했어요. 달리 분류하지 않았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달리 부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달리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것으로 숙지하시고요. 58번 가보시죠.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거 우리 뭐 노래 알죠? 또 나오네요. 4분의 4박자 나오죠. 짜자잔 짠. 그래서 관전사서에 판농이란 놈이 기장을 했는데 단군. 이거 뭐 우리 자동뽕으로 나오죠. 자다가도 딱 치면 관전사서에 판농이란 놈이 기장을 했는데 단군 딱 나옵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 9, A 이렇게 해서 한국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1 뭐예요?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또 사무원, 또 서비스, 판매, 농업, 여기는 뭐예요? 뭐 기능원, 장치 및 장치, 여기는 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다. 그리고요, 관리자 및 전문 관련 종사자는 제4 또는 제3이다. 라고 보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여기같이 제1, 4, 3이죠. 여기가 제2니까요. 여기는 제1 직능 수준이다. 수준이 제일 낮죠. 제1 직능 수준 단순 노무 종사자. 여기는 제2, 위에는 제3 또는 4. 그러니까 제4 또는 3이 딱 떨어지죠. 정답 1번입니다. 59번 가보시죠. 직업정보에 처리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직업정보 제공 시에는 직업의 장점만을 웃기지 마라. 장점만이 아니라 장점 및 단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해서 객관적으로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뭐뭐만 항상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픽셀이다라고 보시고요. 60 갑니다. 큐넷 우리 이것도 아름다운 문제죠. 큐넷에 제공하는 국가 자격. 미영이가 독일에 가셔 호프를 마셨네 이거죠. 딱 나오죠. 다시 갈게요. 큐넷에 제공하는 국가 자격증. 미영이가 독일에 가서 호프를 마셨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 아닌 놈이 답이겠죠. 아닌 게 뭐예요? 스위스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스위스로 나오고, 어떨 때는 영국이야. 어떨 때는 중국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아프가시티 나오고, 아프가시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훅 던져갑니다. 보통 스위스, 중국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스 아니고 중국 아닙니다. 미영이가 독일에 가서 호프를 마쳤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가 큐넷에 제공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정보 아름답게 마쳤고요. 이번 연도에는 직업정보 제일 어렵게 나온 출제 연도였습니다. 어렵게 나와도 뭐 기본 80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보통 연도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론. 노동시장론 답 딱딱 떨어집니다. 아름답고 재밌습니다. 숫자가 아름답고 이쁘게 움직입니다. 용어가 아름답고 이쁘게 움직입니다. 61번 가보시죠.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된다고 하네요.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건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정보 나왔다. 정보 제공 나오면 뭐예요? 정마, 마찰적 실업이다 라고 보시고요. 62번 가보시죠. 이건 뭐 맨날 똑같이 나와요. 정답 1번입니다. 나 교수님, 아무리 교수님이 시켜 설명해도 나 이런 거 이해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답만 외우세요. 1번입니다. 부가노동자 플러스 실만노동자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실업률이 변화해요. 실업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업률이 플러스가 되고 실업률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실망 노동자는 뭐예요? 먼저 큰 틀을 보게 되면 인구가 있고요. 총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다. 실업자는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직할 사람이 있는 사람도 실업자에 들어가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직할 의사가 없어요. 아무리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이 안 돼요. 에이, 구직활동 포기하고 집에서 술이나 처먹고 그냥 백수 될 거요. 이래서 이제 전락했죠.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망 노동자 가설이라고 하죠.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실업률 공식은 뭐예요? 실업률 공식은 경실이죠.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경제활동 인구예요.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락했으니까 비경제활동,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인데 이제 이건 통계상이에요. 통계상. 뭐 전문용어로 종사상쥐라고 하는데 그냥 통계상 계산할 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락을 했든 안 했든 실업자예요. 현 세계에서는, 현타에서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산법에서는 이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계산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 경실이 안 들어가요. 실업자인데 안 들어가니까 계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빠지겠죠. 예를 들면 서울대가 100대 1이에요. 50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50대 1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통계상 실업률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게 실망 노동자 가설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비경제 활동이에요. 전업주부는 비경제 활동인 거예요. 전업주부가 남편이 술 먹고 집에서 그냥 나자빠지네? 그럼 돈을 벌어야죠. 전업주부가 비경제 활동에 있던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으로 올라가죠. 식당에 취업한다든지 이렇게 뭐 빵집에 취업한다든지. 그래서 경제활동으로 올라가죠. 경제활동 인구에 올라가면 경제활동 인구에 경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실업률 통계상에 포함되니까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부가노동자는 늘어나고 실망은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이건 2차에 나오니까 여기서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63번 갑니다. 개별 수준의 노동 수요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죠. 우하향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노동 수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이게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임금이죠. 임금은 뭐예요? 왕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돈은 만약 라면이 잘 팔려요. 월급이 올라가겠죠. 라면이 안 팔려. 월급은 내려가겠죠. 돈은 왔다리 갔다리 곡선상에서만 움직이더라. 이게 노동수요 곡선이죠. 특징. 임금의 변화. 돈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곡선상 이동이 없더라. 그래서 니은만 빼면 됩니다. 니은 빼면 답이 기역, 디귿, 리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임금의 변화는 노동수요 곡선의 이동을 안 한다.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한다. 라고 보시고요. 64번으로 가보시죠. 노조가 임금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예요. 고용량은 뭐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안 잘리는 거예요. 안 잘린다. 안 잘리는 건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는 뭐예요? 전문용어로 엘라스틱,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요.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이건 우리한테 적은 거예요. 왜? 안 잘리니까. 근데 우리 탄력이라는 말은 또 이게 홈쇼핑의 문제예요. 홈쇼핑 보면 맨날 그냥 모델들이 엘라스틱, 탄력적이에요. 이러니까 탄력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탄력하면 엘라스틱 이건 좋지만 피부가 탄력적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 놀이 하는데 고무줄이 상대방이 쫙 당겼다가 탄력적이죠. 딱 났어요. 맞으면 어때요? 아프죠.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로자도 탄력적이면 기업은 갑질, 쪼물딱 갑질하기 좋지만 근로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는 비탄력이 좋은 거죠. 비탄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이 세다, 노동조합이 있다 이러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비탄력은 뭐예요? 0이죠. 한 명도 안 잘리는 거. 가장 탄력은 무한대죠. 정답 나왔죠? 0에 가까운 게 0.1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65번 가보시죠.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앞에 설명드렸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단 말이에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류됐다는 건 그냥 경제활동 인구에서 그냥 밑으로 전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실업률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설명드렸죠. 실망 노동자 가설에 의해서 실업률도 포함이 안 돼요. 실업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실업률이 내려가겠죠. 왜요?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통계상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실업자가 많으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타예요. 이건 실물 경제의 현실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실업률 계산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꼭 숙제해야 돼요. 현실은 아니에요. 실업률 계산법으로 나오는 거고 현타는 뭐 경제활동 인구건 비경제활동 인구건 뭐 놀고 먹는 사람이 많으면 실업자가 늘겠죠. 이건 현실이고 실물 경제고 실업률 계산에서는 현타와 다르다. 왜? 실망 노동자 가설에 의해서 실업률 계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도 내려가겠죠. 경제활동 참가도 안 하니까 내려가겠죠. 모두 낮아진다. 사실은 65번 문제나 62번 문제나 같은 문제입니다. 형식만 조금 변형시켰죠. 그래서 특히 노동시장론은 글씨 보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플로우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66번 갑니다. 노동조합 측 쟁의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과 대비되는 건 뭐예요? 사업에서. 사업주. 사업주의 쟁의에 있는 세 가지 있습니다. 직장 폐쇄, 또 대체 고용, 너 나가! 다른 사람 고용할 거야. 또 재정 능력, 나 돈 많어, 니들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나 임금할 때 니들 대무해. 무관심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이 사업주의 쟁의 수단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납니다. 어떨 때는 직장 폐쇄, 어떨 때는 대체 고용, 어떨 때는 재정 능력. 1타 3피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67번 가보시죠.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인적 자원 효율성. 인적 자원은 뭐예요? 인적 자원, 고학력, 높은 기술력 있는 사람을 뭐 인재들을 고용해서 생산성을 늘린다. 이게 인적 자본 투자 이론 아닙니까? 임금 수준은 고학력, 고수준은 임금 높겠죠. 그래서 효율적 배분, 효율적 배분하려고 인적 자원 이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관하다. 천번의 말씀 만만해 꼭하게 관련이 크다라고 뭐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8번 가보시죠. 2차 노동, 1차 노동시장과 대비되겠죠. 1차 노동시장, 삼성, 근로 조건이 좋은 회사는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노가다. 근로 환경이 나쁜 시장 2차입니다. 여기서 나쁜 게 뭐예요? 높은 이익률. 2차구나. 끝이고요. 이건 2차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1차 노동시장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만 읽었어요. 3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럼 1차 노동시장 삼성 대기업인의 근로 조건이 좋은 거. 뭐 임금이 비싸다. 또 복지가 좋다. 뭐 동기부여가 강하다. 이거 쓰면 6점이에요. 쉽죠? 그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공부 쉬워요. 69번 가보시죠. 연공급 공 나왔네요. 연공급 공무원 철밥통. 그냥 밥만 처먹고 세월만 가면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과장, 부장, 차장 쭉 올라간다. 그냥 뭐예요? 인건비 부장이 많겠죠.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공무원들 가면 옛날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가면 그냥 신문 펼고 다방에서 그냥 커피다 시켜 먹고 하루 끝났네 월급 받아 먹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임금비 크다. 연공급 공무원 철밥통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0번 가보시죠. A국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오면 여러분 또 당황하셨어요? 당황하면 안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건 2차에도 나오니까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을 참가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강을 먹자. 생강을 충청도만으로 생경이라고 해요. 생경.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다 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큰 틀 잡았죠? 인구는 이렇게 여러분 시험장에 써도 됩니다.
연필하고 다 있습니다. 연필 가져가지고 메모장 다 있습니다.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온다.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A국의 취업자가 200만 명이래요. 아, 취업자가 여기가 200만 명이구나. 실업자가 10만 명이래요. 10만 명이구나.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예요? 아, 경제활동은 210만 명이구나. 나오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이면 뭐예요? 아, 얘하고 더하면 310만 명이구나. 딱 나오죠.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럼 생경이니까 생경 나오죠. 여기가 310, 경제활동 인구 210 곱하기 100. 계산기 돌리면 67.7% 나옵니다. 계산기 사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분자부터 누릅니다. 분자부터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 누르면 안 돼요. 분자 누르고 나누기,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에 이렇게 뜹니다. 앞에 게 앞대가리가 분자입니다. 뒤에가.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아주 친절한 김덕기입니다. 71번으로 가보시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즉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만 채용하고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도 될 수 없습니다. 100% 노조원만 가능하다. 근로주도 잡죠. 비탄력적이죠. 가장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노동수요 곡선에 보게 되면 한 명도 안 잘린다. 수직이다. 수직이다. 그래프 모양은 수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도가 0이다. 클로즈드샵 100% 노동조합원만 취업과 채용과 또 근무가 가능하다. 72번 갑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삼성기업, 대한항공기업. 그래서 노동조합이 끼리끼리 될 수가 있어요. 끼리끼리 조합, 즉 어용화의 가능성이 크다. 끼리끼리.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어용화의 가능성이 낮다. 웃기지 마라. 어용화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외국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외국, 미국이나 영국은 뭐예요?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체고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체다. 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어용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3번으로 가보시죠. 최저임금제, 이건 뭐 상식이죠. 최저임금 올리면 최저임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기업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왜? 임금을 많이 주니까요. 사람을 많이 뽑을까요? 많이 안 뽑을까요? 이게 바람이다. 바람이다. 많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겠죠. 실업률은 증가되겠죠. 실업률 해소가 아니라 실업이 증가된다. 요거는 2차에도 잘 나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뭐 5가지를 쓰쇼, 6가지를 쓰쇼,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산업평화가 유지된다. 왜? 임금을 올려주니까요. 기업 간 공정 경쟁이 확보된다. 왜? 덤핑이 없어지니까요.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왜? 월급이 올려주니까요. 뭐 이런 내용들은 또 2차에서 암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차 합격이 목적입니다. 74호 갑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 이것도 인문학이죠. 이게 상식이죠. 격차 차이죠. 격차 차이죠. 격차 차이죠. 차별 차이죠. 모두 답이죠. 쉽죠. 75호 갑니다.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이다. 가장 적극적인 건 뭐예요? 근로자가 중책을 맡고 근로자가 감사를 받는다. 근로자 중역 감사역제가 가장 적극적인 경영 참가다.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다. 쓰레기, 게토레이, 초진스키 이런 거 보는 사람 뭐예요? 아주 참 이거 참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같아요.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불안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볼까 봐 불안해요. 저는 이런 걸 이제 또 역사적으로 제가 수험생이라면 또 보고 싶어요. 모르니까. 설마 이런 거 또 공부하면 도움 될지 않을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연사 목이 아프도록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겁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폐 죽여도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적극적 근로자 중역 감사역 얘만 나와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이런 잔소리 듣는 여러분도 참 싫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위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또 제가 염려가 되니까 또 이렇게 잔소리가 나와요.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76번 갑니다. 선별가설 이론과 같이 쌍을 이루는 건 뭐예요? 인적 자본 투자죠. 인적 자본 투자가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인적 자본 이론이고요. 선별가설 이론은요. 선별하였다, 식별하였다, 사인하였다 라고 해서 스펜서가 주장을 했죠. 생산성과는 무관하다. 일단 대가리 좋은 놈만 뽑고보자. 그냥 서울대 연고대 그냥 스카이만 뽑고보자. 뭐 과는 상관없어. 스카이 4.0 이상만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별가설 이론이에요. 왜? 일단 대가리 좋은 놈 뽑고보자. 이게 선별가설 이론입니다. 교육훈련을 강조했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우수한 인재 확보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스카이를 뽑으려고 선별하는 거지 빈곤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렇지, 교육을 강조했지라고 하면 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가요. 빈곤 문제는 선별가설과 관계없다. 우수한 인재, 우수한 대가리를 뽑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갑니다. 직무급,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겁니다. 직무를 나누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냐, 어떤 일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공평하죠. 저는 제가 뭐 강의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헌병대 나왔습니다. 헌병대 겁나 힘들어요. 공군 헌병대 나왔습니다. 편안하고 공군 갔더니 공군은 육군보다 제가 근무할 때는 5개월 더 길어요. 그래도 공군 갔어요. 편하려고. 근데 진짜 재수 없이 헌병으로 빠졌네요. 배치를. 헌병 겁나게 힘들어요. 제 동기는 뭐냐면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 주로 일과가 VIP 오면 보일러 한 번 틀어주고 VIP 가면 한 번 꺼주는 게 이래요. 3년 동안 이것만 해요. 저한테 그래요. 덕희야 정말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서. 뭐가 괴로운지 심심해. 저는 맨날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나 뻗치게 하고 억울하잖아요. 둘이 똑같이 직무평가하면 제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 뭐예요? 헌병 3개월, 보일러 3개월 왔다 갔다 해야죠. 이렇게 노동의 양과 질을 서로 공평하게 해야 직무평가, 직무임금 제도가 공평한 거죠. 이게 직무급입니다.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을 동시에 평가한다. 직무급이다. 왜? 공평하니까. 78번 갑니다. 단체 교섭에서 사용하는 교섭력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는 쟁행위가 기간 이건 뭐 응용 문제입니다. 기출에서 몇 번 나왔지만 기출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노조하다가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하청 다른데 하청 노조가 일을 안 해갖고 업무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청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자기 회사 일은 자기가 해야죠. 쟁의 행위하다가 하청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하청이에요.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79번 갑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 많이 나왔네요. 아까 설명했던 얘기들하고 계속 일맥상통해요. 현재의 실업률에서 실망사업자는 뭐예요? 실망 노동자죠. 똑같이 실망사업자 또는 실망 노동자가 많아지면 실망 노동자가 많아지고 또 실망사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업률은 당연히 경제활동, 경실이 곱하기 100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되겠죠. 포함이 안 되니까 통계상 실업률은 내려가겠죠. 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업률은 하락한다. 통계상 실업률입니다. 하락한다. 그래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 실망 사업자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80번 가보시죠. 내부 노동시장, 끼리끼리 시장. 그래서 끼리끼리 숙련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끼리끼리 현장훈련하고 또 끼리끼리 관습이 있죠. 임금 수준은 관계없다. 그래서 80번 풀어봤습니다. 자, 노동시장 뭐 알면 쉽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80점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80점 뭐 맞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노동관계법규도 실질적으로 시험 보시면 굉장히 점수가 고득점입니다. 왜? 포인트가 답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81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뭐 그냥 직접 고용 안 해도 될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겠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상식으로요. 그러면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라고 그렇대요. 그러면 뭐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겠죠. 딱 봐도 일시적 간헐적은 아니다라고 안면 타당도 눈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 간헐적은 아니다. 뭐가 뭔지 몰라도 정답 2번이네. 이렇게 공부해야 법규는 아주 안전빵입니다. 법규를 잘못 사법고시처럼 법령을 외워버리면 미쳐버려요. 이런 거 외운 사람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이거 뭐하러 외워요? 지가 다 써있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뭐가 아니래요. 일시적 간헐적은 아니다. 이 정도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법규는 특히 보면 안 됩니다. 길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늪에 빠져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여서 버려야 됩니다. 일시적 간헐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2번 갑니다. 국민평생직업력개발법상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근로자의 정의 나오네요. 근로자의 정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헷갈려요.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3인방만 외우시면 됩니다. 3인방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하려면 직장을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퇴직급여법. 퇴직금 받으려면 직장 다녀야죠. 직장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고용상이니까 직장을 다녀야 돼요. 이 3인방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라 봐요. 나머지 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 플러스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나 구직할 의사가 있어. 이런 사람도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즉 광의의 근로자, 넓게 보는 거죠. 여기 3인방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본다. 딱 떨어지죠? 정답 4번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80. 요거는 한 번 더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평생직업력개발법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다는 건 요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자 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자. 딱 떨어지는구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하는. 그렇구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및 기타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게 보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다 글자 외울 필요 없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83번 갑니다. 이건 쉽죠? 40세래요. 그럼 30세에서 50세 사이네요. 4년간이래요. 3년에서 5년 사이네요. 그럼 뭐예요? 180일이죠. 180일에다가 장애인이니까 30일 추가되겠죠. 그러면 180일, 30일이 210일이구나 라고 보시고요. 84번 갑니다. 고용보험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용어. 실업이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딱 떨어지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사실 몰라도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보이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만 일용 근로자는 뭐예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일용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노가대가 아니라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지만 좀 보이니까 설명드리지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갑니다. 국민평생직업력개발법상 쭉 나오네요. 반드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대요. 지정훈련시설이 거짓 지정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죠. 거짓 지정은 취소다. 이거 간단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8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획을 대리할 수
없다. 없습니다. 임금은 독자적으로 미성년자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미성년자니까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겠지. 미성년자 너무 어리니까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은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에 7시간, 일주에 3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 꼭지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립니다. 한 꼭지 빡 잡아주시고요. 87번 갑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단체 행동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법률에 따라서 단체 행동권, 즉 데모하는 거죠. 공무원 데모 못하지 않나요? 데모할 수 있습니다. 누구? 공무원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 이런 기능직, 행정직과 기능직이 있죠. 기능직은 데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데모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질 수 있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주적인이잖아요. 자주적인이 아니다. 이게 삑사리예요. 이 삑사리를 찾아내야 돼요. 삑사리를 찾아내면 아리까리예요. 어떨 때는 노동사원이 있다 하고 어떨 때는 또 없다 하고 이 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지.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서 올려요. 오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삑사리는 뭐예요? 자주적인이에요. 자주적인 하면 단체 행동권에 제약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 행동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법률을 정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노동상권은 가질 수 있다. 이걸 꼭 체크 포인트 해두셔야 됩니다. 88번 갑니다. 개인정보 어쩌고 쭉 나옵니다. 틀린 것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네요.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위원회 나오면 어떤 법령인지 위원회 나오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보고요.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본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한다. 정답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내용도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안면타당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89번 가보시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어쩌고 저쩌고 법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뭐 상식이죠. 고용자 실업급여는 어디 업무예요? 이건 고용센터 업무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받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업무구나. 고용정보센터 업무가 아니구나. 상식이죠. 이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우고 싶어서 미치겠죠. 혀를 깨무셔야 됩니다. 혀를 깨물고 성격을 고치고 절대 보면 아니 됩니다. 90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아니하고 무료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정답 국민체육공단에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무료 직업소개 사업이 아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이다. 체육인 나오면 답이다. 정답 3번 단순함기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국민복지공단, 국가기관에서 쭉 큰 기관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면 뭔가 그 큰 기관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몰라도 돼요. 그냥 체육이 나오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십시오. 91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납니다. 틀린 것은 이거는 또 말장난에 또 낚싯바늘에 걸린 사람 많이 있어요. 오, 광주 조직 네 가지지. 광주죠.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광주초 조기 집습상. 지금 딱 떨어지네. 맞겠지? 아니답니다. 주어가 틀려요. 구직급여는 이게 아니죠. 크게 보면요, 여러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고 주체가 뭐예요?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다. 취업촉진수당의 네 가지가 광주조직이에요. 여기는 구직급여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에는 이게 나오죠.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은 또 이렇게 꼬십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다. 또 이렇게 또 살짝 꼬셔요. 그럼 또 그럴듯해요. 본 것 같은데 삑살이에요. 구직급여는이 아니라 뭐예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가 주체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다. 취업촉진수당 중에는 광주조직이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92번으로 가보시죠.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간정산이니까 3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간정산은 아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또 3년 동안 또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뭐 서류 보존 기간 나오면 무조건 답이 3년이에요. 이 법규는요, 주로 3자가 많아요. 3개월, 3년, 300명, 이런 3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멸시효 나오면 3년이에요.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3년간 뭐 이거 외울 거 없이요. 그냥 소멸시효 나오면 3년이고요. 여기서는 중간정산은 해당 안 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수 직업소개사업을 직업을 소개시켜주는 거 겸업할 수 없다. 이런 종류는 겸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요, 매춘과 관계가 있다. 매춘, 직업 소개를 하면서 식품 접객업, 술집, 결혼 중개, 결혼을 미끼로 매춘, 숙박업, 모텔 미끼로 매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비 용역 업체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 시험 랜덤으로 계속 나옵니다. 1타 3피입니다. 직업 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는 것, 어떨 때는 식품 접객업, 어떨 때는 결혼 중개업, 어떨 때는 숙박업. 여기서는 겸업할 수 있는 거니까 경비 용역업체는 겸업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요. 94번 갑니다. 근로기준법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여기도 3자 나왔네요. 3천만 원. 3자가 나왔구나. 3자가 나왔으면 우리 교수님이 맞다 그랬어. 1번이구나. 또 이런 거 다 외우고 싶어 미치겠죠. 그냥 넘어가는데 또 껄쩍지근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3자가 있네요. 그냥 이거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다 버리고요. 그냥 버리세요. 진짜 재수가 겁나 없어서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 틀려주세요. 한 문제 외우려고 이거 다 외우면 진짜 인지 대가리 터져버려요. 특히 법규는. 우리가 뭐 판검사 될 것도 아니고 뭘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버리고요. 버리세요. 제발 좀. 뭐 이런 거 다 외우면 외웠던 것도 까먹어요.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는 벌금이에요. 벌금. 이행강제금 벌금을 부과하는구나. 그렇구나. 끝! 라고만 보시면 단순하게 넘어가십시오. 95번 가보십니다. 남녀 고용 평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할 사항.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될 사항인데 근로시간까지 이런 거 명시되었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아니다. 단순 남겨하시고요. 96번 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상 신고한다. 이 신고한다 나오면요. 주로 우리 대빵이에요. 우리 직업상담사 또 근로자 대빵은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신고 나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단순한 게 끝. 나머지는 난 모른다. 97번 가보시죠. 여기 나왔네요. 고용정책기본법상 상시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3자 나왔죠. 300명 이상이다. 98번 가보시죠. 남녀 고용평등 어쩌고 저쩌법 나왔습니다. 여기는 배우자 출산휴가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동안 유급입니다. 그래서 유급 10일이다. 10일 나왔죠. 배우자 출산휴가 원래 30일이었는데요. 30일, 3자가 좋았죠. 30일인데 30일은 너무 짧아요. 라고 해서 법이 변경됐습니다. 90일로 변경됐습니다. 3개월을 3번, 339. 그래서 3개월을 3번, 연결하면 30일, 30일, 30일이니까 90일이죠. 그래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0일, 90일이다. 라고 보고요. 99번 갑니다. 남녀 고용 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생리휴가. 남녀 나오니까 생리휴가라고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리휴가는 이거는 근로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요. 100번 문제 가보시죠.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나왔네요. 여기서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이 나왔죠. 지가 써 있어요. 고용조정은 고용촉진이 아니다. 고용조정, 말 그대로 고용조정하는 겁니다.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조정, 고용안정에 해당되는 거지 고용촉진은 아니다.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 지원은 아니다. 고용조정은 고용안정에 해당된다. 촉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이거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요. 법규 아름답고 맑고 밝게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쉽게 공부하십시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80점 정도만 맞아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미덕의 점수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